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수업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앞에 화면에 보시면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다 가입은 되어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 가입하실 때 경기대 지스트 지메일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클래스룸 요게 따로 그 지스트에 가입되어 있는 계정으로 개설된 클래스룸이 아니라서 외부 구글 메일로 진행을 좀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업 란에 화면 잘 보이시죠? 수업 란에다가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글 기출문제를 좀 활용을 할 예정이고, 한글 진도가 나간 후에 파워포인트 진도를 나갈 예정이니까 기출문제 파일은 항상 수업 시간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첨부 파일 드렸었어요. 왜냐면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시험을 칠 때 이미지를 첨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똑같은 첨부 파일이에요. 그래서 압축 푸셔가지고 보면 픽처 폴더하고 답안 파일 인터넷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것만 ITQ 파일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글 2014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실제로 시험을 칠 때는 한글 네오 버전이라는 거를 칠 거예요. 근데 2014 버전하고 화면 메뉴나 구성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동안 2014 버전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링크는 제가 내일 자정까지만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다운 받으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출석 인정 과제 파일 있어요. 인정 과제 파일 있는데, 이 파일에 필요한 과제를 클래스룸에도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 경기대학교 LMS 다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학번으로 들어가서 LMS 비교과 과정의 강의 과제 파일 제출을 하는 칸을 다 우리 연구원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클래스룸에도 업로드 해주시고 학교 LMS에도 반드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첨부 파일이랑 아마 다 준비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우측에 지금 제가 한글 기출문제 여기 보시면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일 오늘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한글 2014 프로그램 좌측편에 제가 실행을 해놨고요. 이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OT 참석한 친구들은 들었겠지만 이제 참석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제 8월 8일 ITQ 시험 대비로 이제 수업 내용을 구성을 하고요. 자격증 시험을 치지 않는 친구들도 매회 8번 출석만 잘 해주시면 이 과목 이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수업 진행은 시험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가 진도는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목은 아래 한글이고요. 문제 유형이 A 유형일 수도 있고 뭐 B 유형, C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OT 날 제가 여기 페이지 구분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총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총 3장을 만들어요. 1장, 2장, 3장을 만드는데 첫 번째 장에 1번과 2번 문제 파일이 작성이 되고, 두 번째 장에 3번, 4번 문제를 풀게 되고요. 마지막 장에다가 5번 문제를 풀게 되는데 5번은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문서를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1번, 2번, 3번, 4번만 문제 번호를 작성한다라는 거, 이제 전체적인 큰 개념이 이렇게 있었었고요. 이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장이 되는 거죠. 여기 1회라고 되어 있는 PDF 파일 보면 첫 번째 장에 1점이라는 문제번호, 2점 문제번호 해서 첫 번째 장에서 150점짜리 문항을 풀게 되고요. 두 번째 장이 3점, 4점 문제번호 적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도 150점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세 번째 장이에요. 세 번째 장은 뭐 5번이다라는 문제 번호가 없어요. 그냥 바로 문서 작성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오늘 우리 7월 13일 온라인 수업에서는 여기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진행을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장을 60분 동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거고, 답안 전송까지 마치는 시간이 60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문서를 풀어야 되는 화면 좀 펼쳐놓고요. 자, 왼쪽 편에 한글 파일 좀 살펴볼게요. 자, 한글 프로그램 제일 처음 실행시키시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컨트롤 S 또는 Alt S 버튼을 눌러서 저장 대화 상자로 호출을 할 거예요. 자, 저장 대화 상자로 호출하겠습니다. 또는 파일 메뉴에 가면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중에 메뉴를 클릭을 해서 저장 대화 상자를 펼쳐주시고요. 자, 우리 시험 칠 때 무조건 저장 경로는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자, 문서 폴더 안에 자, 저는 미리 ITQ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ITQ 폴더를 지금 생성해 주셔도 좋고요. 자, ITQ 폴더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ITQ 이미지 제가 클래스룸에서 드렸잖아요. 압축된 파일. 압축된 파일 푸시면 픽처라는 폴더랑 답안 파일 인터넷이라는 파일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 ITQ 폴더에 그냥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붙여 넣어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작성하는 답안 파일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라이브러리 문서에 ITQ라는 폴더가 저장 위치예요. 픽처라는 폴더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픽처라는 폴더가 필요할 뿐이지 저장 경로는 픽처 폴더가 아니고 ITQ라는 폴더에 자, 아래쪽에 답안 파일 이름을 뭐로 해주시냐면 원래는 수험 번호 다시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건데요. 우리 원서 접수해서 수험 번호 아직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날짜로 오늘은 2020-0713입니다. 빼기 본인 이름으로 파일명을 작성을 합니다. 자, 파일 이름 규칙에 있어요. 수험 번호 8자리 빼기 이름이고요. 여기에 오탈자나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본인 이름을 틀리게 적을 일은 없을 거고 수험 번호 나오게 되면 잘 숙지해서 수험 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장 위치 다시 한 번 더 공지합니다. ITQ 폴더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요. 저장 경로가 라이브러리 문서의 ITQ 폴더가 아니면 전송이 안 되고요. 또는 저장 위치는 맞지만 파일 이름이 틀린 경우에도 전송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송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신 파일이 제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채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경로에 잘 저장을 해서 전송하시는 것도 시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로하고 파일 이름 잘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장 버튼 누를게요. 자, 저장 버튼 누르시고 한글 파일 제일 위에 제목 표시줄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험 번호, 이제 지금은 날짜죠. 빼기 이름으로 되어 있고 문서에 ITQ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저장이겠죠. 자,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는 보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갈 거예요. 한글 리본 메뉴. 보기 메뉴에 가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쪽 윤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선택이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 쪽 윤곽 보이시죠? 종이 모서리. 자, 쪽 윤곽을 체크를 해제를 하면 그냥 바로 커서가 좌측 상단에 편집기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쪽 윤곽을 눌러서 반드시 종이 모서리 테두리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쪽 윤곽과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면 문단 부호라는 거에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자, 문단 부호에 체크를 했을 때 커서 오른쪽 편에 파란색 화살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화살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란색 화살 표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가시게 되면 여기 100%가 있고 폭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100% 또는 폭맞춤
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보기에 가서 쪽 윤곽, 자, 문단부호 그림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폭 맞춤을 맞춰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키보드에서 F7번 누르겠습니다. 자, F7번 누르게 되면 편집 용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편집 용지에서 여기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머릿말과 꼬릿말에 대한 여백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보는 상관이 없고요. 자, 제가 다시 F7번 호출할 거예요. F7번 호출을 해서 키보드의 탭키를 쿵쿵쿵쿵 눌러주시게 되면은 위쪽 여백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파랗게 커서가 올 거예요. 자, 다시 F7번 눌러서 탭키를 콩콩콩콩 눌러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위쪽 여백에다가 10, 자, 탭 10, 왼쪽 11, 11, 10, 10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탭키를 누르게 되면 순서대로 편집 용지 여백 있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백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엔터 눌러서 설정할게요. 자, 설정하면 위쪽 여백이 2cm가 띄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말하고 위쪽 여백이 10, 10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화면 내려가서 보면 아래쪽도 2cm 띄워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쪽 여백도 10이고 꼬릿말도 10이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 11, 오른쪽에 11이라고 하는 여기 눈금 부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백 처리를 하고요. 여기가 화면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 보면 지금 현재 1쪽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여기 화면 보면 1쪽에다가 이게 첫 번째 페이지인데 첫 번째 페이지에 문제 번호 1번, 2번 적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1점 엔터 서너 번, 2점 엔터 서너 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무조건 순서대로 작성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3번 페이지부터 만들 거라서 5번 문제부터 풀 거기 때문에 1번, 2번은 문제 번호만 적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가 현재 지금 첫 번째 페이지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 Alt, Shift, 엔터 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가 아니고 키보드 왼쪽 키보드에 보면 Alt Shift 누르고 엔터 한번 쳐주게 되면 자동으로 두 번째 페이지에 넘어오게 돼요. 상태 표시줄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되어 있으실 거고 2번 페이지에 3번, 4번이라고 이렇게 문제 번호를 적고 다시 한 번 더 Alt Shift 엔터를 눌러서 세 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와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페이지에서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3쪽부터 이제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제가 OT 시간의 세팅입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글을 켜서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줄게요. 일단 한글을 키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 Alt S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저장 경로는 문서의 ITQ 폴더에다 저장을 하는 거고 파일명은 수험 번호 빼기 본인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키보드의 F7번 키를 눌러서 여백을 주는데 위쪽하고 머릿말, 그 다음 아래 꼬릿말 부분은 10mm로 주시는 거예요. 이 네 군데에는. 근데 어디만? 왼쪽, 오른쪽만 11mm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탭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1쪽에다가 그러니까 1점, 2점이라고 문제 번호를 적으신 다음에 Alt, Shift, 엔터 키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이라고 또 문제 번호를 똑같이 적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번에 3쪽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 세팅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제 여기 지금 문제 번호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자, 이 순서대로요, 여러분.
요 순서대로 지켜주시고 이제 그다음부터 실제로 문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문제 및 답안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답안 작성해 주시고 하시면서 수시로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전송 프로그램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잠시 보류지만 전송하는 작업까지를 이제 시작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법.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미리 회의실에 들어와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회의 시간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4분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회의 잠깐 끊고요. 다시 링크 단톡방에다 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좀 들어올게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끊겠습니다.